제가 주로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영상들을 주로 찍어 왔는데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제 생각이죠.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보고 배운 게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또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청년 사역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는데, 앞으로 이 청년 사역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좀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청년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교회 내 청년부의 애매한 위치라는 주제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비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 주소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확실히 그 현장에서 아주 많이 느껴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이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 한국계 청년부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죠. 현 주소 중에서도 청년부가 교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애매한 위치, 청년부의 위치예요. 이 위치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청년부는 교회 홈페이지 다음 세대 탭에, 그 탭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좀 청년부는 다음 세대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아무리 청년부가 다음 세대 탭에 있다고 해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청년부를 다음 세대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어느 탭에 있는가 보다 이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부를 다음 세대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 하면 청년부가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보통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떠올리지 청년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부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면 지금 세대 사역인가요? 둘 중 하나겠죠. 그죠?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면 지금 세대 사역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장년부, 어른들이죠. 그죠? 이 장년 교구들과 같은 비중으로 사역이 진행되는가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세대면 같은 비중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보면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닌 데도 있겠죠.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청년 사역은 분명히 지금 세대 사역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부 위치는 되게 애매해요. 위치가 애매해지는 이유는 인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에 대한 인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애매해진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교회 내 청년 세대를 인식하는 것이 20, 3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 청년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보통 청년부는 미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혼하면 청년부를 떠납니다. 이거는 30년 전에도 동일했어요.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은 바로 결혼 연령대입니다. 평균 결혼 연령대가 달라졌어요. 통계를 보면 30년 전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대는 28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군대도 3년이었으니까 대학 4년, 군대 3년 생각했을 때 대학 졸업하면 거의 바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연령대가 남자가 28살이었으니까. 그 말은 당시 청년부는 거의 대학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는 거의 대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부는 대학교 다닐 동안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서였어요. 그나마도 군대 다녀오고 해외도 다녀오고, 이게 너무 유동적이에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유동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청년부라는 것은 더 스쳐 지나가는 부서라는 느낌이 강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인식이 딱 이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 내 전반적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의 인식이 딱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교회 내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평균 결혼 연령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평균 결혼 연령대가 30대 중반 정도입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요즘은 40대 미혼 청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30대 후반부터 40대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20대부터 크게 보면 40대까지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좁게 잡아도 30대까지는 거의 청년들입니다. 사실 제 생각은 신혼부부까지도 청년부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30대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실제로 자녀만 없으면 이 부부가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장점이 많아요. 이제 싱글 청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성경적인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혼부부까지 청년부로 잡지 않아도 좁게는 30대, 넓게는 40대까지 청년부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청년부는 20대부터 40대까지 교회에서 가장 두터운 연령층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교회 내 어떤 남녀 전도회나 교구도 이렇게 두터운 연령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년부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부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청년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가장 두터운 연령층을 모두 잃게 되는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이 가장 두터운 연령층을 모두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세대를 잃어버린 일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년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와 담임 목사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30년 전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청년사에게 부르심이 있고 청년부에 관심이 있어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놓치면 미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어디 한 곳만 부흥을 하면 나머지도 다 따라서 부흥한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중고등부 청년부 쭉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다 부흥한다. 중고등부 부흥하면 주일학교 청년부 다 부흥한다. 어디 한 군데만 부흥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부흥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도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년부가 부흥하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이 두 부서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나 특히 중고등부가 부흥한다고 해도 이 청년부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중고등부가 부흥을 한다고 해도 이 청년부가 그 영향을 받기가 좋은 영향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많은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확 부흥한 애들이 청년부에 와서 청년부에서 보낼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등부는 기껏해야 6년인데 청년부에서 지낼 시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 막 부흥을 해서 뜨거워져도 그 마음을 20대, 30대, 10년 이상, 20년을 이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청년부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20년 이상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갈 수 있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부흥한다고 해도 이 긴 청년의 시기에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시기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고 교회마다 청년부사에게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의 교회 이탈 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부 사역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부흥이 돼도 청년 시기는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이 되어서 모두 새어나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과정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청년들을 놓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만을 늘어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의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결과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너무나 미약한 오병이어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사역에 대해 계속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적어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